아빠, 결혼할 사람한테 우리 집 가난하다고 했어요. 아빠는 길거리에서 양말 파는 노점상 한다고. 그래? 잘했어. 진짜 보석은 진흙 속에 있어도 빛이 나는 법이란다. 내가 부자라서가 아니라 너라는 사람 자체를 사랑하는지 확인해 봐야지. 이제 이야기 시작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서울 시내가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고층 빌딩의 펜트하우스입니다. 그 앞에 선 중년의 신사 김 회장은 최고급 원두커피 향을 음미하며 가죽 소파에 깊숙이 몸을 파묻습니다. 세상 부러울 것 없어 보이는 그에게 하나뿐인 딸 지은이 조심스러운 걸음으로 다가옵니다. 지은의 표정이 사뭇 비장해 보이네요. 그녀는 마른 침을 한번 꿀꺽 삼키더니 어렵게 입을 엽니다. 아빠, 저 결혼할 남자가 있어요. 지은의 목소리가 넓은 거실의 정막을 깹니다. 소파에 깊숙이 기대어 앉아 신문을 보던 김 회장이 천천히 고개를 듭니다. 안경 너머로 딸을 바라보는 눈빛이 제법 진지하네요. 지은은 마른 침을 한번 꿀꺽 삼키더니 결심한 듯 말을 잇습니다. 네. 아빠 말대로 우리 집 가난하다고 했어요. 아빠는 길거리에서 양말 파는 노점상 한다고 했고요. 순간 째깍거리던 괴종식의 소리마저 멈춘 듯한 정적이 흐릅니다. 대한민국에서 내로라 하는 기업의 회장을 하루아침에 길거리 노점상으로 만들어버린 셈이니까요. 창밖으로는 한강이 훤히 내려다 보이고 바닥에는 윤기가 흐르는 대리석이 깔리니 으리으리한 펜트하우스와는 도무지 어울리지 않는 설정입니다. 지은은 아빠의 눈치를 살피며 손가락만 꼼지락거립니다. 으하하. 잘했다. 아주 잘했어. 예상과 달리 김 회장의 입에서 호탕한 웃음이 터져 나옵니다. 그는 무릎까지 탁 치며 즐거워하네요. 사실 이것은 김 회장이 오랫동안 준비해온 시나리오였습니다. 평생 돈만 보고 달려드는 사람들에게 지칠 대로 지친 그는 하나뿐인 딸만큼은 진짜 사랑을 찾기를 원했거든요. 배경을 모두 지우고도 딸을 아껴줄 수 있는 사람, 그 진짜를 가려내기 위한 그만의 방식인 셈이죠. 정말 괜찮은 거죠? 그 사람이 알면 실망할지도 몰라요. 지은은 여전히 불안한 표정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속이고 있다는 죄책감이 얼굴에 그대로 묻어납니다. 김 회장은 웃음기를 거두고 따뜻한 눈으로 딸을 바라봅니다. 거친 세파를 이겨내고 성공을 일궈낸 그의 손이 딸의 어깨를 부드럽게 감쌉니다. 지은아, 진짜 보석은 진흙 속에 있어도 빛이 나는 법이란다. 내가 부자라서가 아니라 너라는 사람 자체를 사랑하는지 확인해 봐야지. 안 그러냐? 김 회장의 목소리에는 단호한 확신이 담겨 있습니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거실 한편에 놓인 옷장으로 향합니다. 그 안에는 최고급 양복들 사이로 유독 낡고 색이 바랜 점퍼 하나가 걸려 있습니다. 시장에서나 볼 법한 허름한 옷가지죠. 김 회장은 그 옷을 꺼내들며 장난기 어린 표정을 짓습니다. 자, 그럼 어디 한번 내 사위 될 놈을 만나볼까? 양말 장수 장인어른 연기를 하려면 연습이 좀 필요하겠어. 지은도 그제야 옅은 미소를 짓습니다. 아빠의 고집을 꺾을 수는 없다는 걸 알기에, 그리고 아빠의 깊은 뜻을 알기에 그녀도 이 연극에 동참하기로 마음먹은 듯합니다. 김 회장은 낡은 점퍼를 걸치고 거울 앞에 섭니다. 백발이 성성한 머리에 허름한 옷을 입으니 영락없는 고생한 아버지의 모습입니다. 거울 속 자신을 보며 씩 웃는 그의 얼굴에 묘한 기대감이 서립니다. 과연 그 청년은 이 시험을 통과할 수 있을까요? 화려한 샹들리의 불빛 아래 가난한 아버지와 딸의 비밀스러운 작전이 이제 막 시작되었습니다. 가파른 언덕길 끝자락 칠이 벗겨진 옥색 대문집 안입니다. 좁은 방 한가운데 놓인 밥상은 한쪽 다리가 짧아 종이를 괴어놓았네요. 천장 구석에는 거미줄이 희미하게 보이고 벽지는 누렇게 색이 바래 세월의 흔적을 고스란히 보여줍니다. 사실 이곳은 김 회장이 예전에 사두었던 재개발을 앞둔 낡은 주택입니다. 완벽한 연극을 위해 비서실장을 시켜 급하게 공수해온 무대인 셈이죠. 김 회장은 무릎이 나온 추리닝 바지를 입고 방석 위에 앉아 있습니다. 최고급 소파에만 익숙해진 엉덩이가 딱딱한 바닥에 닿으니 영 불편한지 자꾸만 몸을 뒤척이게 되나 봅니다. 아빠, 정말 괜찮으시겠어요? 여기 냄새도 좀 나는 것 같고.
지은이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방 안을 둘러보며 묻습니다. 그녀 역시 수수한 티셔츠에 청바지 차림이네요. 화장기 없는 얼굴이 어색한지 자꾸만 볼을 만지작거립니다. 김 회장은 헛기침을 한 번 하더니 짐짓 아무렇지 않은 척 손을 내젓습니다. 어허, 괜찮다니까. 나도 젊었을 땐 다 이런 단칸방에서 시작했어. 오히려 옛날 생각나고 좋은데 뭘. 그때였습니다. 밖에서 인기척이 들려오네요. 낡은 철대문이 끼익하고 비명을 지르며 열리는 소리가 들립니다. 지은의 눈이 동그랗게 커집니다. 김 회장도 순간 자세를 고쳐 앉으며 긴장한 기색을 감추지 못하네요. 그는 바짝 마른 입술을 혀로 축이며 문 쪽을 뚫어지게 바라봅니다. 저벅저벅 마당을 가로지르는 발자국 소리가 점점 가까워집니다. 이내 방문 앞 유리창에 훤칠한 그림자가 드리워지더니 조심스러운 목소리가 들려옵니다. 계십니까? 지은아, 나왔어. 지은이 벌떡 일어나 미닫이 문을 엽니다. 문턱 너머로 한 청년이 모습을 드러내네요. 이마에 송골송골 땀이 맺힌 걸 보니 가파른 언덕을 걸어 올라오느라 꽤나 고생한 모양입니다. 양손에는 두루마리 휴지 세트와 과일 바구니가 들려 있습니다. 꽤 무거워 보이는데도 그의 표정은 밝기만 합니다. 청년의 시선이 방 안으로 들어와 김 회장에게 머뭅니다. 허름한 옷차림의 김 회장과 좁고 누추한 방 안 풍경이 한눈에 들어왔을 텐데도 청년의 눈빛에는 조금의 흔들림도 없습니다. 어서 와요, 민우 씨. 인사드려요, 우리 아빠야. 지은의 소개에 청년 민우는 신발을 가지런히 벗어두고 방으로 들어섭니다. 그는 김 회장 앞에 서자마자 허리를 90도로 깊숙이 숙이며 큰 소리로 인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지은 씨와 교제하고 있는 강민우라고 합니다. 처음 뵙겠습니다. 우렁찬 목소리가 좁은 방을 쩌렁쩌렁 울립니다. 김 회장은 짐짓 거만한 표정으로 그를 위아래로 훑어봅니다. 낡은 셔츠에 면바지 차림이지만 다림질이 잘 되어 있어 단정해 보이네요. 무엇보다 눈빛이 맑고 힘이 있습니다. 가난한 집구석이라고 얕잡아 보거나 실망하는 기색은 전혀 찾아볼 수 없군요. 김 회장은 속으로 호호, 제법인데? 라고 생각하면서도 겉으로는 무뚝뚝하게 턱을 까딱입니다. 그래 뭐. 안 깨나. 민우는 감사합니다. 하고 씩씩하게 대답하더니 김 회장의 맞은편에 무릎을 꿇고 앉습니다. 좁은 방이라 건장한 성인 남자 둘이 앉으니 무릎이 닿을 듯 가깝습니다. 민우는 가져온 선물들을 한쪽에 조심스레 내려놓고는 긴장한 듯 두 손을 무릎 위에 가지런히 모읍니다. 하지만 입가에는 싹싹한 미소를 잃지 않고 있네요. 김 회장은 앞에 놓인 보리차 물컵을 들어 천천히 한 모금 마십니다. 컵을 내려놓는 탁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리는 듯 합니다. 자네, 우리 집이 찢어지게 가난한 건 알고 왔나? 보시다시피 발 뻗고 누울 자리도 마땅치 않은 형편이라네. 김 회장이 돌직구를 던집니다. 지은이 놀란 듯 아빠를 쳐다보지만 김 회장은 아랑곳하지 않고 민우의 눈을 똑바로 응시합니다. 과연 이 청년이 어떻게 나올지 김 회장의 눈빛이 매섭게 빛납니다. 민우는 잠시 지은을 바라보더니 다시 김 회장을 향해 고개를 숙입니다. 그리고 차분하지만 단단한 목소리로 대답을 준비합니다. 김 회장의 가슴속에서 묘한 기대감이 피어오르는 순간입니다. 아버님, 저는 지은 씨 배경을 보고 만난 게 아닙니다. 오히려 지은 씨가 부잣집 딸이었다면 제가 감히 넘보지도 못했을 겁니다. 민우의 대답은 막힘이 없습니다. 목소리에는 흔들림 없는 확신이 배어 있네요. 김 회장의 눈썹이 꿈틀합니다. 예상치 못한 당돌함이면서도 왠지 듣기 싫지 않은 솔직함입니다. 그는 짐짓 콧방귀를 뀌며 시선을 돌립니다. 마른 청산 유수구먼. 입에 발린 소리는 누구나 할 수 있어. 김 회장의 퉁명스러운 반응에도 민우는 미소를 잃지 않습니다. 지은이 어색한 분위기를 바꿔보려는 듯 서둘러 부엌 쪽으로 움직입니다. 덜컹거리는 문을 열고 들고 온 것은 찌그러진 양은 냄비와 휴대용 가스버너 그리고 라면 몇 봉지입니다. 재벌 회장의 사위 테스트 밥상치고는 참으로 초라하기 짝이 없죠. 하지만 김 회장은 내심 입맛을 다시고 있습니다. 평소 건강관리다 뭐다 해서 간이 심심한 음식만 먹다가 얼큰한 라면 냄새를 맡으니 군침이 도는 모양입니다. 제가 끓이겠습니다.
민우가 소매를 걷어붙이며 번호 앞으로 다가앉습니다. 지은이 말릴 새도 없이 능숙하게 물을 올리고 가스불을 켭니다. 파란 불꽃이 윙 소리를 내며 타오르자 좁은 방 안 온도가 금세 훈훈해지네요. 김 회장은 턱을 괴고 그 모습을 물끄러미 지켜봅니다. 라면 봉지를 뜯는 손길이나 젓가락으로 면을 휘저 익히는 솜씨가 제법입니다. 집에서 손 하나 까딱 안 해본 도련님은 아닌 게 분명합니다. 보글보글 물 끓는 소리가 정적을 채웁니다. 김 회장의 시선이 민우의 손에 머뭅니다. 소매 끝으로 드러난 손목에는 낡은 전자시계가 채워져 있고 손가락 마디마디가 꽤 굵고 거칩니다. 성실하게 일하며 살아온 사람의 손이라는 게 느껴지죠. 김 회장은 저도 모르게 고개를 끄덕일 뻔하다가 황급히 표정을 굳힙니다. 아직 마음을 놓기엔 이릅니다. 다 됐습니다. 드시죠, 아버님. 민우가 김이 모락모락 나는 라면을 김 회장 앞접시에 먼저 덜어줍니다. 꼬들꼬들하게 잘 익은 면발 위로 국물을 자작하게 붓는 배려도 잊지 않네요. 김 회장은 젓가락을 들고 후루룩 소리를 내며 면을 넘깁니다. 매콤하고 짭짤한 맛이 입안 가득 퍼집니다. 고급 레스토랑의 스테이크보다 지금 이 순간의 라면이 훨씬 맛있게 느껴지는 건 아마도 앞에 앉은 청년 때문일까요? 아니면 오랜만에 느껴보는 사람 냄새 때문일까요? 자네 월급은 얼마나 받나? 그 쥐꼬리만한 돈으로 내 딸 굶기지 않을 자신 있어? 라면 국물을 들이켜던 김 회장이 불쑥 질문을 던집니다. 밥 먹다 체할 법도 한 질문이지만 민우는 젓가락을 내려놓고 정중하게 대답합니다. 솔직히 넉넉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지은 씨가 저 때문에 배고파 울게 하지는 않겠습니다. 적금을 붓고 있고 작은 전세방도 마련해 두었습니다. 화려하게는 못해줘도 따뜻한 밥 한 끼는 꼭 같이 먹으며 살겠습니다. 민우의 눈빛이 김 회장의 눈을 똑바로 향합니다. 그 눈빛이 너무나 맑고 진지해서 김 회장은 순간 할 말을 잃고 맙니다. 자신이 평생 돈을 조치며 잊고 살았던 따뜻한 밥 한 끼의 소중함을 이 젊은 청년은 이미 알고 있는 듯합니다. 지은이 감동한 듯 눈시울을 붉히며 민우를 바라보네요. 김 회장은 헛기침을 크게 한번 하고는 남은 국물을 마저 들이킵니다. 크흠, 국물이 좀 짜구먼. 물 조절도 하나 제대로 못해서 원. 타박하는 말투와 달리 김 회장의 빈 그릇은 바닥까지 싹 비워져 있습니다. 그는 불룩 나온 배를 두드리며 슬그머니 민우의 눈치를 살핍니다. 이 정도면 1차 관문은 통과한 셈일까요? 하지만 김 회장의 장난기 어린, 아니 어쩌면 더 지독한 테스트 본능이 다시금 꿈틀거리기 시작합니다. 이 순진하고 성실한 청년을 조금 더 곤란하게 만들어보고 싶은 짓궂은 욕심이 생긴 것이죠. 김 회장이 낡은 바지 주머니를 뒤적거리기 시작합니다. 김 회장은 주머니에서 낡아 빠진 가죽 지갑을 꺼냅니다. 모서리가 다 해져서 실밥이 터져나온 지갑은 누가 봐도 빈곤해 보이네요. 그는 지갑을 열어보더니 깊은 한숨을 땅이 꺼져라 내쉽니다. 방금 전까지 맛있게 라면을 먹던 활기찬 분위기가 순식간에 착 가라앉습니다. 지은은 아빠가 또 무슨 짓을 벌이려는 건지 불안해서 안절부절 못하며 입술을 깨뭅니다. 김 회장은 짐짓 곤란한 표정을 지으며 민우를 힐끔 쳐다봅니다. 저기 민우군, 자네 혹시 수중에 현금 좀 있나? 갑작스러운 돈 요구에 민우의 눈이 잠시 커집니다. 지은이 기겁하며 아빠의 팔을 잡습니다. 아빠, 처음 만난 사람한테 그게 무슨 결례예요. 가만히 있어봐라. 내일 떼어올 양말 값이 모자라서 그래. 물건을 못 떼오면 당장 내일 장사를 공쳐야 하는데 어쩌냐. 김 회장은 딸의 만류를 뿌리치고 뻔뻔하게 손바닥을 내밉니다. 대한민국 재계 서열에 손꼽히는 회장이 고작 양말값 몇 푼 때문에 사위될 사람에게 손을 벌리다니 기가 찰 노릇이죠. 하지만 민우는 잠시 곤란한 듯 머뭇거리더니 이내 결심한 표정으로 자신의 가방을 엽니다. 지퍼 여는 소리가 좁은 방 안의 정적을 가릅니다. 얼마나 필요하신가요? 제가 지금 가진 게 아주 많지는 않습니다만 있는 대로 다 줘보게. 급한 불은 꺼야지 않겠나. 김 회장의 요구는 점점 더 노골적으로 변합니다. 민우는 가방 깊숙한 곳에서 흰 봉투 하나를 꺼냅니다. 꽤 두툼한 것이 제법 큰 돈이 들어있는 것 같네요.
그는 잠시 봉투를 만지작거립니다. 아마도 꽤 오랫동안 모았거나 중요한 곳에 쓰려고 아껴둔 돈임이 분명합니다. 망설임은 찰나였습니다. 민우는 두 손으로 공손하게 봉투를 김 회장 앞으로 내밉니다. 이거 다음 달에 지은 씨랑 여행 가려고 모아둔 돈인데 아버님이 급하시다니 먼저 쓰십시오. 지은은 차마 고개를 들지 못합니다. 미안함과 부끄러움에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네요. 하지만 김 회장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봉투를 낚아채듯 받아듭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봉투를 열어 돈을 꺼냅니다. 빳빳한 10,000원짜리 지폐 뭉치가 드러납니다. 김 회장은 침을 퇴묻힌 손가락으로 돈을 세기 시작합니다. 촤르륵 촤르륵. 돈 세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울립니다. 하나, 둘, 셋. 그래도 100만 원은 넘는구먼. 이걸로 급한 불은 끄겠어. 남의 소중한 돈을 가져가면서 고맙다는 말 한마디 없는 태도입니다. 보통 사람이라면 화를 내거나 불쾌해할 상황이죠. 김 회장은 곁눈질로 민우의 표정을 살핍니다. 돈이 아까워서 인상을 쓰거나 경멸하는 눈빛을 보일 법도 한데 민우의 표정은 의외로 덤덤합니다. 오히려 돈을 받아든 아버지가 안심하는 모습을 보며 다행이라는 듯 옅은 미소까지 띠고 있네요. 여행은 나중에 다시 모아서 가면 됩니다. 장사 잘 다녀오십시오. 민우의 말에 김 회장은 돈을 세던 손을 멈칫합니다. 가슴 한구석이 찌르르 울리는 기분입니다. 평생 돈 앞에서 비굴해지거나 오만해지는 사람들만 봐왔는데 이 청년은 돈보다 사람을 그리고 약속보다 가족을 먼저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 회장은 헛기침을 하며 돈 뭉치를 다시 봉투에 쑤셔 넣습니다. 그리고 짐짓 퉁명스럽게 쏘아붙입니다. 사람이 왜 그리 물러터졌어? 덮어놓고 돈부터 내주면 사기당하기 딱 좋아. 쯧쯧. 핀잔을 주면서도 김 회장은 봉투를 자신의 주머니에 넣지 않고 슬그머니 상 위에 올려둡니다. 지은이 안도의 한숨을 내쉬네요. 김 회장은 이제 이 청년을 그만 괴롭혀야 하나 고민이 됩니다. 하지만 여기서 멈추기엔 그의 장난기가 아직 완전히 해소되지 않은 모양입니다. 그는 벽에 걸린 낡은 달력을 쳐다보며 마지막 결정적인 한 방을 준비합니다. 이 순박한 청년의 인내심이 어디까지인지 그 끝을 보고 싶은 욕심이 생긴 것이죠. 김 회장의 인매가 묘하게 비틀립니다. 김 회장은 상 위에 올려둔 돈 봉투를 턱짓으로 가리키고는 짐짓 딴청을 피웁니다. 돈 앞에서도 비굴해지지 않는 이 청년의 자존심은 확인했으니 이제는 몸으로 때우는 근성을 시험해 볼 작정인가 봅니다. 그는 방문을 활짝 열어젖히며 마당 한 구석을 가리킵니다. 그곳에는 낙엽과 오물이 뒤엉켜 꽉 막힌 하수구가 보입니다. 며칠째 물이 빠지지 않아 시커먼 물이 고여 있고 고약한 냄새가 코를 찌르네요. 돈은 됐고 밥값은 해야지. 저기 하수구가 막혀서 며칠째 냄새가 진동을 해. 뚫는 사람 부를 돈도 없고 늙은 몸으로 하려니 엄두가 안 나는구먼. 지은이 기가 막히다는 표정으로 아빠를 쳐다봅니다. 처음 인사 온 손님, 그것도 사위 될 사람에게 똥물 튀기는 하수구 청소를 시키다니요. 지은이 뭐라고 따지려 입을 떼려는 찰나 민우가 먼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납니다. 제가 하겠습니다. 삽이나 장비 같은 게 어디 있나요? 민우는 망설임 없이 재킷을 벗어 지은에게 건네고 와이셔츠 소매를 걷어붙입니다. 하얀 와이셔츠가 더러워질까 걱정할 법도 한데 그는 개의치 않는 눈치입니다. 김 회장은 입가에 묘한 미소를 띠며 창고 구석에 박혀있던 녹슬고 낡은 삽자루 하나를 던져줍니다. 민우는 감사합니다. 하고 우렁차게 대답하더니 성큼성큼 마당으로 나갑니다. 민우는 하수구 앞에 쪼그리고 앉아 익숙한 폼으로 삽질을 시작합니다. 썩은 낙엽과 진흙덩어리가 퍼올려질 때마다 악취가 진동을 하네요. 김 회장은 뒷짐을 지고 툇마루에 서서 그 모습을 지켜봅니다. 사실 저 하수구는 김 회장이 미리 사람을 시켜 돌멩이와 흙으로 꽉꽉 막아놓은 것입니다. 쉽게 뚫릴 리가 없죠. 땀을 뻘뻘 흘리며 포기하거나 인상을 찌푸리며 불평할 거라 예상했습니다. 하지만 민우는 묵묵히 삽질만 계속합니다. 이마에 맺힌 땀방울이 볼을 타고 흘러내려도 닦을 생각조차 하지 않습니다. 삽으로 안 되자 맨손으로 진흙 구덩이를 파헤치기 시작합니다. 차가운 오물이 손에 닿고 옷에 튀지만
그의 표정은 마치 보물을 캐는 사람처럼 진지하기만 합니다. 낑낑대며 막힌 돌멩이를 끄집어내는 그의 등짝이 땀으로 흥건하게 젖어 들어갑니다. 으차! 기합 소리와 함께 민우가 커다란 돌덩이 하나를 기어이 빼냅니다. 그러자 콸콸콸 하는 시원한 소리와 함께 고여있던 검은 물이 순식간에 빠져나갑니다. 꽉 막혀있던 하수구가 뻥 뚫리는 순간입니다. 민우는 흑투성이가 된 얼굴로 활짝 웃으며 김 회장을 돌아봅니다. 마치 개선 장군이라도 된 듯 뿌듯한 표정입니다. 아버님, 다 됐습니다. 이제 물 잘 내려갑니다. 김 회장은 그 모습을 보며 가슴 한구석이 뭉클해지는 것을 느낍니다. 평생을 화려한 사무실에서 결제 서류에 사인만 하며 살아온 자신과는 달리 이 청년은 굳은 일도 마다하지 않는 단단한 생활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자신의 딸을 위해 더러운 오물조차 기꺼이 만질 수 있는 그 마음이 너무나 기특하고 예뻐 보입니다. 김 회장의 마음속에 남아있던 마지막 의심의 찌꺼기마저 저 시원한 물소리와 함께 씻겨 내려가는 듯합니다. 어이구 냄새야. 고생했네. 거기 수도가에서 대충 씻고 가게나. 김 회장은 짐짓 코를 막으며 손을 휘휘 젓습니다. 하지만 안경 너머 그의 눈은 전보다 훨씬 부드럽게 휘어져 있습니다. 민우가 수도가에서 찬물로 등목을 하고 지은이 수건을 챙겨주며 미안해하는 모습이 한 폭의 그림처럼 보입니다. 잠시 후 민우는 말끔해진 모습으로 다시 인사를 올립니다. 그럼 오늘은 이만 가보겠습니다. 다음에 또 와서 일손 거들어 드리겠습니다, 아버님. 그래 뭐. 조심히 가든가. 김 회장은 무뚝뚝하게 대답하며 돌아앉지만 대문 밖으로 멀어지는 민우의 발자국 소리에 귀를 기울입니다. 낡은 대문이 닫히자마자 김 회장은 참았던 웃음을 터뜨립니다. 허허, 그 녀석 참. 진국일세, 진국이야. 텅 빈 마당에는 하수구가 뚫린 시원한 물소리만 남았습니다. 하지만 아직 연극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 성실한 청년에게 줄 진짜 선물을 준비하기 위해 김 회장은 다시 본래의 자리로 돌아갈 준비를 합니다. 오후에 햇살이 따갑게 내리쬐는 서울 외곽의 한 물류센터입니다. 드르륵 쿵 컨베이어 벨트 돌아가는 소리와 화물차 엔진 소리가 뒤섞여 정신없이 분주한 현장이네요. 짐 상자가 산처럼 쌓여있는 이곳에서 사람들은 개미처럼 쉴 새 없이 움직입니다. 그 소란스러운 풍경을 조금 떨어진 주차장에서 지켜보는 시선이 있습니다. 검은색 세단 뒷좌석 창문을 아주 조금 내리고 선글라스를 낀 채 밖을 응시하는 김 회장입니다. 그는 비서실장이 건네준 서류철 대신 현장에서 땀 흘리고 있는 사위, 민우의 진짜 모습을 눈에 담으러 온 것이죠. 저기 파란 조끼 입은 친구가 강민우 팀장입니다, 회장님. 앞 좌석의 비서가 손가락으로 가리킵니다. 김 회장의 시선이 닿은 곳에는 민우가 있습니다. 목에는 땀에 젖은 수건을 두르고 누구보다 바쁘게 무거운 상자들을 나르고 있네요. 팀장이라는 직함이 있지만 뒷짐지고 지시만 하는 게 아니라 가장 힘든 하차 작업을 도맡아 하는 모습입니다. 셔츠 등판이 땀으로 흥건하게 젖었지만 동료들과 눈이 마주칠 때마다 씩 웃어 보이는 여유가 있군요. 그때였습니다. 민우 옆에서 짐을 분류하던 한 어르신이 비틀합니다. 칠수는 넘어 보이는 실버 택배 아르바이트 직원인데 무거운 과일 상자를 들다가 그만 중심을 잃고 만 것이죠. 와장창 하는 소리와 함께 상자가 바닥으로 곤두박질 칩니다. 상자 안에서 터진 배즙팩들이 사방으로 튀고 바닥은 순식간에 끈적한 액체로 난장판이 됩니다. 작업 반장이란 사람이 득달같이 달려와 인상을 찌푸리며 소리를 지르려 합니다. 아니, 조심 좀 하시지. 이게 다 얼마짜린 줄 알아요? 정신을 어디다 두고. 반장의 고함이 터지기도 전에 민우가 번개처럼 달려와 어르신 앞을 막아섭니다. 민우는 어르신의 떨리는 손부터 덥석 잡고 살핍니다. 어르신, 안 다치셨어요? 깨진 조각 밟지 않게 조심하세요. 아이고, 미안해서 어쩌나. 손에 힘이 빠져서 그만. 어르신이 사색이 되어 어쩔 줄 몰라 하자 민우는 침착하게 반장을 향해 돌아섭니다. 반장이 뭐라 더 쏘아붙이려는 찰나 민우가 먼저 낮고 단호한 목소리로 입을 엽니다. 반장님, 큰 소리 내지 마십시오. 어르신 놀라십니다. 그리고 이거 적재 위치가 불안정해서 쏟아진 겁니다.
제가 작업 지시할 때 안전 간격 확인 못한 탓이 큽니다. 민우는 자신의 실수인 것처럼 상황을 정리합니다. 사실은 어르신의 실수였지만 관리자인 자신이 책임을 떠안기로 한 것이죠. 아니, 그래도 강 팀장. 파손 물품 경위서는 제가 작성해서 올리겠습니다. 파손 면책 범위 내에서 처리 가능하니까 너무 걱정 마시고요. 제가 책임지고 본사에 보고할 테니까 반장님은 다른 라인 봐주십시오. 부탁드립니다. 논리적이고 깔끔한 일 처리에 반장도 더 이상 할 말이 없는지 입맛을 다시며 돌아섭니다. 민우는 주저없이 바닥에 무릎을 꿇고 터진 배즙 봉지들을 맨손으로 주워 담기 시작합니다. 끈적하고 냄새나는 액체가 옷에 묻지만 아랑곳하지 않네요. 어르신이 미안해서 같이 치우려 하자 민우는 얼른 어르신을 일으켜 세워 벤치 쪽으로 밉니다. 어르신은 저기 가서 놀란 가슴 좀 진정하세요. 여기 유리 조각 있어서 위험해요. 제가 얼른 치울게요. 민우의 싹싹하고 듬직한 태도에 주변 동료들도 하나둘 모여들어 빗자루와 걸레를 듭니다. 팀장님 같이 해요. 우리가 거들게. 그래, 강 팀장이 우리 센터 해결사라니까. 비켜봐, 내가 닦을게.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동료들이 민우를 돕습니다. 김 회장이 차 안에서 가만히 귀를 기울이니 지나가던 직원들이 나누는 대화 소리가 들려옵니다. 강 팀장은 진짜 진국이야. 일 처리 깔끔하지, 아랫사람 챙길 줄 알지. 그러게. 저번에 나 실수했을 때도 자기가 다 막아줬잖아. 요즘 저런 젊은 친구 드물어. 내 딸만 있으면 당장 사위 삼았을 거야. 직원들은 껄껄 웃으며 민우를 칭찬하기 바쁩니다. 꾸며낸 상황이 아닌 삶의 현장에서 자연스럽게 흘러나오는 평판이야말로 진짜 그 사람의 성적표겠죠. 김 회장은 창문을 스르르 올리며 깊은 안도의 한숨을 내쉽니다. 입가에 걸린 미소가 귀에 걸릴 듯 하네요. 점심시간이 되자 여의도 증권가 거리는 쏟아져 나온 직장인들로 발 디딜 틈이 없습니다. 번쩍이는 사원증을 목에 걸고 한 손에는 커피를 든 사람들의 표정은 활기차 보이기만 하네요. 그 화려한 빌딩 숲 한가운데 낡은 벤치 하나가 외딴 섬처럼 놓여 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김 회장이 잔뜩 웅크리고 앉아 있죠. 그는 오늘 회장님의 맞춤 정장 대신 30년도 더 된 낡은 양복을 꺼내 입었습니다. 유행이 한참 지난 펑퍼짐한 바지에 소매 끝이 달아 실밥이 터진 재킷은 누가 봐도 초라하기 짝이 없습니다. 김 회장은 지나가는 사람들의 눈을 피해 고개를 푹 숙입니다. 어깨를 축 늘어뜨린 뒷모습에서 삶의 고단함이 뚝뚝 묻어나는 듯합니다. 물론 이 모든 것은 사위 민우의 반응을 보기 위한 고도의 연기입니다. 그는 곁눈질로 시계를 확인하며 민우가 나타나길 기다립니다. 마침 건널목 신호가 바뀌고 서류 가방을 든 민우가 인파 속에 섞여 걸어오는 모습이 보입니다. 민우는 빠른 걸음으로 걷다가 문득 우뚝 멈춥니다. 수많은 사람 속에 섞여 있지만 벤치에 앉은 저 왜소한 등이 너무나 익숙했기 때문이죠. 민우는 눈을 비비고 다시 확인합니다. 잘못 본 게 아닙니다. 화려한 직장인들 틈에 끼지 못하고 홀로 앉아있는 모습이 너무나 쓸쓸해 보입니다. 아버님? 민우가 조심스럽게 다가가 부릅니다. 김 회장은 화들짝 놀라는 척하며 몸을 움츠립니다. 황급히 옷깃을 여미며 얼굴을 가리려 애쓰는 모습이 마치 초라한 꼴을 들켜 부끄러워하는 가장의 모습 그대로입니다. 자네가 여긴 웬일인가? 저는 근처에 외근 나왔다가 지나는 길에요. 아버님이야말로 여기서 뭐하고 계세요? 식사는 하셨어요? 김 회장은 힘없이 고개를 가로젓습니다. 그리고 땅이 꺼져라 깊은 한숨을 내쉽니다. 밥이 목구멍으로 넘어가겠나. 은행에 대출이라도 좀 알아볼까 해서 나왔는데 문전 박대만 당했어. 늙고 가진 것 없다고 거들떠보지도 않더구먼. 김 회장의 목소리가 파르르 떨립니다. 그는 낡은 구두코만 물끄러미 내려다봅니다. 장롱에 있던 양복까지 찾아 입고 나왔는데 겉만 번지르르하게 꾸민다고 돈을 빌려주나. 채. 거짓말입니다. 사실 김 회장은 오전에 은행장과 골프 약속을 잡고 오는 길이었죠. 하지만 민우의 눈에는 세상의 냉대에 상처 입은 힘없는 아버지로 보일 뿐입니다. 민우는 잠시 안타까운 표정을 짓더니 벤치 옆 자판기로 뛰어갑니다.
덜컹 하는 소리와 함께 따뜻한 캔 커피 2개가 나옵니다. 민우는 다시 돌아와 김 회장의 차가운 손에 캔 커피를 쥐어줍니다. 아버님, 이거라도 드세요. 손이 많이 차시네요. 고맙네. 자네 보기 부끄러워서 그냥 모른 척하고 가지 그랬어. 김 회장은 캔 커피의 온기를 느끼며 민우를 살짝 올려다봅니다. 혹시나 사위가 창피해하며 자리를 피하고 싶어 하지는 않을까 살피는 것이죠. 하지만 민우는 김 회장의 옆자리에 털썩 주저앉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재킷을 벗어 김 회장의 무릎을 덮어주며 단단한 목소리로 말합니다. 부끄럽긴요. 아버님, 너무 낙심하지 마세요. 원래 은행이라는 데가 그렇습니다. 민우는 김 회장의 손을 꼭 잡으며 말을 잇습니다. 제 회사 선배 중에도 사업하다가 대출 막혀서 중내 산해했던 분이 계시거든요. 그 형님도 주거래 은행에서 거절당하고 포기하려고 했는데 다른 은행 가보니까 거기선 또 대출이 나오더랍니다. 정말인가? 다른 은행은 줘? 네, 그럼요. 은행마다 취급하는 대출 상품이 다르고 지점마다 심사 기준도 천차만별이라서 그래요. 여기는 1금융권이라 깐깐하지만 저축은행이나 신협 쪽은 소상공인 지원 상품도 많습니다. 한 군데서 안 됐다고 끝난 거 아닙니다. 민우의 눈빛은 확신에 차 있습니다. 단순히 위로만 하는 게 아니라 구체적인 해결책을 찾으려 애쓰는 모습입니다. 아버님, 식사부터 하러 가시죠. 제가 이 근처 맛집 알아요. 뜨끈한 국밥 한 그릇 든든하게 드시고 저랑 같이 다른 은행 몇 군데 더 돌아보시죠. 자네 바쁜데 괜찮겠어? 오후 미팅까지 시간 좀 남습니다. 제가 옆에서 꼼꼼하게 따져보고 상품 설명서도 같이 봐드릴게요. 혼자 가시면 말도 어렵고 주눅 드시잖아요. 제가 딱 버티고 있겠습니다. 민우가 김 회장을 부축해 일으켜 세웁니다. 김 회장은 못 이기는 척 몸을 맡기지만 가슴속에서는 뜨거운 것이 울컥 치솟습니다. 좌절한 노인에게 단순히 힘내세요라는 말뿐인 위로가 아니라 방법이 있다며 손을 잡고 함께 뛰어주겠다는 청년. 김 회장은 이제 더 이상의 시험은 무의미하다고 느낍니다. 그래. 자네 말이 맞네. 밥 먹고 다시 한번 해보자꾸나. 김 회장은 민우의 팔을 꼭 잡고 걸음을 옮깁니다. 빌딩 숲 사이로 낡은 양복을 입은 노인과 젊은 청년이 나란히 걸어갑니다. 화려한 배경 속에서 두 사람의 뒷모습만이 유일하게 따뜻한 색채를 띠고 있는 것 같네요. 김 회장의 입가에 슬그머니 미소가 번집니다. 이제 이 기분 좋은 연극의 막을 내릴 준비가 완벽하게 끝났습니다. 서울 강남의 한복판, 하늘을 찌를 듯 솟아있는 주상복합 빌딩 로얄 타워 앞입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조차 한 번씩 올려다볼 만큼 웅장하고 화려한 건물이죠. 유리 외벽이 햇빛을 받아 눈부시게 번쩍거리고 입구에는 고급 외제차들이 줄지어 들어갑니다. 그 압도적인 위용 앞에 민우가 서 있습니다. 그는 손에 든 구겨진 쪽지와 건물 입구에 적힌 주소를 번갈아 확인하네요. 어제 헤어질 때 지은 씨가 건네준 쪽지에는 분명 이곳 주소가 적혀 있었습니다. 아버님이 여기서 기다리신다고 했는데 민우는 고개를 갸웃거립니다. 그의 낡은 구두가 반짝이는 대리석 바닥을 밟기가 미안할 정도로 건물은 번쩍거립니다. 민우는 혼자만의 추측을 시작합니다. 아마도 아버님이 양말 장사를 잠시 접고 이 건물의 경비원이나 미화원 일자리를 구하신 게 아닐까 하고요. 그게 아니라면 이런 으리으리한 곳에 계실 리가 없으니까요. 생각이 거기까지 미치자 민우의 가슴이 또 한 번 아려옵니다. 늙으신 몸으로 이런 빌딩 관리를 하려면 얼마나 고되실까 걱정이 앞서는 것이죠. 그는 옷매무새를 가다듬고 회전문 안으로 들어섭니다. 로비는 호텔처럼 넓고 향기로운 냄새가 납니다. 그가 쭈뼛거리며 안내 데스크 쪽으로 다가가려는데 제복을 입은 보안 요원이 앞을 가로막습니다. 무슨 일로 오셨습니까? 배달은 지하 화물용 승강기를 이용하셔야 합니다. 보안 요원의 시선이 민우의 허름한 옷차림과 손에 들린 검은 비닐봉지를 훑습니다. 봉지 안에는 민우가 오는 길에 산 피로 회복제와 간식거리가 들어 있습니다. 민우는 당황하지 않고 정중하게 고개를 숙입니다. 배달 온 게 아닙니다. 여기 계신 분을 뵙기로 약속이 되어 있어서요. 김 어르신이라고 혹시 여기서 일하시나요? 김 어르신이요?
입주민 성함이나 호수를 정확히 말씀해 주셔야 확인이 됩니다. 보안 요원의 표정이 미심쩍게 변합니다. 민우가 난처해하며 휴대폰을 꺼내려던 찰나 엘리베이터 쪽에서 또각또각 구두 소리가 들려옵니다. 민우 씨. 익숙한 목소리에 고개를 돌리니 지은이 걸어오고 있네요. 그런데 평소의 수수한 차림새가 아닙니다. 고급스러운 원피스에 세련된 화장을 한 모습이 이 화려한 로비와 이질감 없이 어울립니다. 민우는 낯선 지은의 모습에 잠시 말을 잃고 멍하니 바라봅니다. 보안 요원이 지은을 보자마자 깍듯이 경례를 붙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아가씨. 손님이십니까? 네, 저희 아빠 손님이세요. 제가 모시고 올라갈게요. 지은이 자연스럽게 민우의 팔을 끕니다. 민우는 얼떨떨한 표정으로 그녀에게 이끌려 엘리베이터 앞에 섭니다. 보안 요원이 아빠 손님이라고 깍듯하게 대하는 걸 보니 아버님이 여기서 꽤 높은 직책의 관리소장이라도 맡으신 모양이라고 민우는 짐작합니다. 지은 씨, 오늘 참 예쁘네요. 아버님은 여기서 무슨 일을 하시는 거예요? 관리소장님이세요? 민우의 순진한 질문에 지은은 푹하고 웃음을 터뜨릴 뻔하다가 겨우 참습니다. 그녀는 민우의 눈을 피하며 엘리베이터 버튼을 누릅니다. 가서 보시면 알아요. 아빠가 민우 씨 오면 꼭 보여줄 게 있다고 하셨거든요. 띵 하는 맑은 소리와 함께 황금색 엘리베이터 문이 열립니다. 안에는 버튼이 수두룩한데 지은은 망설임 없이 가장 꼭대기층인 PH 펜트하우스 버튼을 누릅니다. 엘리베이터가 초고속으로 상승하기 시작합니다. 숫자가 빠르게 올라갈수록 민우의 귀가 먹먹해지네요. 투명한 유리창 밖으로 서울 시내가 장난감처럼 작아지는 풍경이 펼쳐집니다. 와, 정말 높네요. 아버님이 이렇게 높은 곳에서 일하시나요? 민우는 창밖 풍경에 압도되어 입을 다물지 못합니다. 지은은 그런 민우의 뒷모습을 보며 묘한 표정을 짓습니다. 이제 곧 모든 진실이 밝혀질 순간입니다. 엘리베이터가 멈추고 문이 열리기 직전 지은이 민우의 손을 꽉 잡습니다. 긴장한 듯 축축한 그녀의 손바닥이 느껴집니다. 민우가 의아해서 돌아보려는 순간 기계음이 울립니다. 도착했습니다. 기계음과 함께 엘리베이터가 멈춘 곳은 꼭대기층인 펜트하우스입니다. 육중한 양문형 문이 스르르 열립니다. 그 너머로 쏟아져 나오는 눈부신 햇살에 민우는 잠시 눈을 찡그립니다. 과연 이 문 너머에는 어떤 풍경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낡은 작업복을 입은 아버님이 빗자루를 들고 계실까요? 아니면 전혀 다른 모습일까요? 민우는 떨리는 가슴을 안고 조심스럽게 발을 내딛습니다. 구름 위의 성으로 들어가는 첫걸음입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양옆으로 부드럽게 열리자 민우의 눈앞에 믿기지 않는 광경이 펼쳐집니다. 운동장처럼 넓은 거실 바닥에는 대리석이 거울처럼 반짝이고 천장에는 화려한 크리스털 샹들리에가 보석처럼 빛을 뿌리고 있네요. 벽면을 가득 채운 통유리창 너머로는 한강의 푸른 물결과 서울 시내가 발 아래로 시원하게 내려다 보입니다. 민우는 그 압도적인 풍경에 눌려 발을 떼지 못한 채 그 자리에 얼어붙고 맙니다. 손에 들린 검은 비닐봉지가 유난히 초라하게 느껴지는 순간이죠. 지은 씨. 여기는. 민우가 떨리는 목소리로 지은을 돌아보지만 지은은 말없이 미소만 지을 뿐입니다. 민우는 조심스럽게 한 발짝 안으로 들어섭니다. 푹신한 카펫의 감촉이 구두 밑창을 타고 전해져 옵니다. 그때 거실 한가운데 놓인 최고급 가죽 소파에 누군가 앉아있는 뒷모습이 보입니다. 희끗희끗한 백발, 낯이 익으면서도 낯선 그 뒷모습에서 묘한 위엄이 풍겨 나오군요. 왔는가? 중후하고 힘있는 목소리가 거실을 울립니다. 소파에 앉아있던 남자가 천천히 몸을 일으켜 뒤를 돕니다. 민우의 눈이 휘둥그레집니다. 분명 얼굴은 며칠 전 낡은 단칸방에서 추리닝을 입고 있던 그 아버님이 맞는데 지금 눈앞에 서 있는 사람은 전혀 다른 사람 같습니다. 말끔하게 빗어넘긴 머리, 몸에 딱 맞는 고급 맞춤 정장, 그리고 여유가 넘치는 눈빛까지. 그는 마치 이 성의 주인인 왕처럼 당당하게 서 있습니다. 아니, 여기가 도대체. 민우는 상황 파악이 되지 않아 말을 더듬습니다. 혹시 아버님이 이 집 주인 몰래 옷을 훔쳐 입으신 건 아닐까 하는 엉뚱한 생각까지 스쳐 지나갑니다.
김 회장은 껄껄 웃으며 천천히 민우에게 다가옵니다. 또각또각 구두 소리가 들릴 때마다 민우의 심장은 쿵쾅거립니다. 김 회장은 민우의 코앞에 멈춰서서 품 안에서 무언가를 꺼냅니다. 바로 어제 민우가 건넸던 그 흰 봉투입니다. 자네, 이게 뭔가? 양말 장사 미천이라며? 김 회장이 장난기 어린 표정으로 봉투를 흔들어 보입니다. 민우는 멍하니 봉투와 김 회장의 얼굴을 번갈아 쳐다봅니다. 머릿속이 하얗게 변해서 아무런 생각도 나지 않습니다. 옆에 서 있던 지은이 다가와 민우의 팔을 살며시 잡으며 그제야 입을 엽니다. 놀라게 해서 미안해요, 민우 씨. 사실 우리 아빠 노점상 아니에요. 이 회사 회장님이세요. 회장님이라니요? 민우의 입이 떡 벌어집니다.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을 뻔한 걸 겨우 버티네요. 김 회장은 민우의 손을 덥석 잡고 봉투를 다시 쥐어줍니다. 미안하네. 자네를 속일 생각은 없었어. 다만 내 딸이 가진 배경이 아니라 지은이 그 자체를 사랑해줄 진짜 사내를 찾고 싶었네. 돈 냄새 맡고 달려드는 파리떼들한테 넌덜머리가 났었거든. 김 회장의 목소리에는 진심이 가득 묻어납니다. 민우는 손에 쥐어진 봉투를 내려다봅니다. 자신의 전 재산이자 땀과 눈물이 담긴 그 돈이 다시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그 돈보다 더 큰 무언가가 가슴속으로 밀려 들어옵니다. 자신을 시험했다는 배신감보다는 딸을 사랑하는 아버지의 절절한 마음이 먼저 느껴졌기 때문일까요? 아니면 하수구 냄새를 맡으며 함께 흘렸던 땀방울의 기억이 거짓이 아님을 알기 때문일까요? 그럼 그 단칸방이랑 뚫어들인 하수구는 다. 허허, 그건 내가 자네 담력을 좀 시험해 보려고 꾸민 무대였지. 자네 삽질 솜씨 하나는 정말 끝내주더구먼. 김 회장이 민우의 어깨를 팡팡 두드리며 호탕하게 웃습니다. 그 웃음소리에 민우의 긴장이 탁 풀리며 안도의 한숨이 새어나옵니다. 으리으리한 펜트하우스의 위압감은 사라지고 어느새 짓궂지만 정 많은 아버님의 모습이 다시 보이기 시작합니다. 김 회장은 식탁 쪽을 가리킵니다. 그곳에는 셰프들이 정성껏 차려놓은 진수성찬이 김을 모락모락 피우며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어제는 자네가 설렁탕을 샀으니 오늘은 내가 밥 한 끼 제대로 대접함세. 사양 말고 많이 들게. 내 사위가 되려면 잘 먹고 힘도 세야지, 안 그런가? 사위라는 단어에 민우의 얼굴이 붉어집니다. 지은도 수줍은 듯 고개를 숙이네요. 김 회장은 두 사람의 등을 다정하게 밀어 식탁으로 이끕니다. 창밖으로 붉은 노을이 지기 시작하고 펜트하우스 거실은 황금빛으로 물들어갑니다. 거짓말로 시작되었지만 결국 진심으로 완성된 이 기막힌 만남이 이제 막 행복한 결말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어둠이 짙게 내려앉은 서울의 밤거리가 펜트하우스 창밖으로 보석처럼 반짝입니다. 화려한 샹들리에 아래 길쭉한 식탁에는 최고급 스테이크와 붉은 와인이 놓여 있네요. 하지만 민우는 여전히 꿈을 꾸는 듯 얼떨떨한 표정으로 포크를 쥐고 있습니다. 며칠 전 찌그러진 냄비에 라면을 끓여 먹던 그 아버님이 지금은 은식기로 고기를 썰어주고 계시니 그럴만도 하죠. 김 회장은 잔뜩 긴장해 어깨가 굳어있는 민우를 보며 빙그레 웃습니다. 왜 음식이 입에 안 맞나? 아닙니다. 너무 맛있어서. 아까워서 못 먹겠습니다. 민우의 순박한 대답에 지은이 푸웃하고 웃음을 터뜨립니다. 김 회장도 껄껄 웃으며 민우의 와인잔에 술을 따릅니다. 쪼르르 붉은 액체가 투명한 잔을 채우는 소리가 경쾌하게 울립니다. 김 회장은 와인병을 내려놓고는 지그시 민우를 바라봅니다. 그의 눈빛에는 장난기는 사라지고 인생을 먼저 산 어른의 깊은 애정이 담겨 있습니다. 민우군, 자네는 내가 부자로 보이나? 갑작스러운 질문에 민우는 고개를 끄덕이려다 잠시 멈칫합니다. 눈에 보이는 이 화려한 집과 배경은 분명 엄청난 부자의 것이지만 김 회장이 묻는 의미가 그게 아님을 직감한 것이죠. 민우가 우물쭈물하는 사이 김 회장은 품 안에서 다시 그 흰 봉투를 꺼내 식탁 위에 올려놓습니다. 민우가 전 재산을 털어 건넸던 그 꼬깃꼬깃한 봉투입니다. 나는 평생 돈을 쫓아 살았네. 돈이면 사람 마음도 행복도 살 수 있다고 믿었지. 그런데 자네를 보며 깨달았어.
진짜 부자는 통장에 숫자가 많은 사람이 아니라 소중한 사람을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줄 수 있는 용기를 가진 사람이라는 걸 말일세. 김 회장의 목소리가 잔잔하게 파동칩니다. 그는 봉투를 민우의 손 쪽으로 쓱 밀어줍니다. 이건 다시 가져가게. 이건 자네 돈이 아니라 자네의 마음이니까. 내 딸을 사랑하는 그 마음, 내가 돈으로 살 수는 없지 않겠나. 아버님. 민우의 눈시울이 붉어집니다. 김 회장의 진심이 가슴 깊숙이 파고들어 뜨거운 덩어리가 되어 목구멍을 메웁니다. 지은은 그런 두 남자를 번갈아 보며 행복한 눈물을 글썽이네요. 김 회장은 분위기가 너무 숙연해지는 게 쑥스러운지 짐짓 헛기침을 하며 잔을 들어 올립니다. 자, 서론이 길었네. 건배하지. 감사합니다, 아버님. 평생 지은 씨 아끼며 살겠습니다. 세 사람의 와인잔이 공중에서 부딪히며 챙하는 맑고 청한 소리를 냅니다. 그 소리가 마치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종소리처럼 넓은 거실을 울리네요. 민우는 와인을 한 모금 마시고 김 회장이 썰어준 고기를 입에 넣습니다. 입안에서 사르르 녹는 고기 맛도 일품이지만 마주 앉은 가족들의 웃음소리가 더 달콤하게 느껴집니다. 식사를 마친 후 세 사람은 창가로 자리를 옮깁니다. 발 아래로 펼쳐진 서울의 야경은 마치 은하수를 뿌려놓은 듯 아름답습니다. 김 회장은 민우와 지은의 어깨를 나란히 감싸 안습니다. 낡은 단칸방에서 느꼈던 외로움은 이제 기억조차 나지 않습니다. 비록 그곳에서의 가난한 연극은 끝이 났지만 그들이 함께 땀 흘리며 쌓은 신뢰와 사랑은 이 견고한 펜트하우스보다 더 단단하게 그들을 지켜줄 것입니다. 자, 이제 밥도 먹었으니 내일은 뭘 할까? 우리 사위, 내일은 골프 좀 치나? 김 회장의 짓궂은 농담에 세 사람의 웃음소리가 펜트하우스 높은 천장을 가득 채웁니다. 밤하늘의 별들도 그들의 행복을 축복하듯 유난히 밝게 빛나고 있습니다. 돈으로 지은 성이 아니라 사람의 온기로 채워진 진짜 집이 완성되는 순간입니다.